안녕하세요.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유익한 정보 드리는 닥터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린 지 어느덧 6개월째 돼가는데요.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시끄럽고 오늘 코성형 얘기 좀 해봐요. 실리콘 고어텍스 뭐 이런 거요.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코 성형에 사용되는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코 성형은 크게 콧대 성형과 코끝 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콧대 성형에 사용되는 보형물은 인공 보형물과 자가 보형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인공 보형물의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코 성형 하면 제일 먼저 실리콘을 떠올릴 정도로 코 성형에서 실리콘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형물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인체와 상호작용이 제일 적은 물질은 상아예요. 하지만 너무 단단해서 가공이 어렵고 코끼리도 보호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죠. 두 번째로 인체와 상호작용이 제일 적은 물질이 바로 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코 성형뿐만 아니라 가슴 성형 등 그 외 다른 보형물로도 실리콘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이 실리콘 보형물은 그 형태에 따라서 L쉐입과 I쉐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L쉐입은 코끝과 비주까지 모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코 성형에 많이 사용되었었지만 코끝 피부가 얇아지는 문제를 자주 일으켰고, 최근에는 코끝 성형술 자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실리콘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체 내에서 안정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형태와 높이의 변화가 없어서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재료예요. 또한 비교적 단단해서 섬세한 모양을 만드는 조작 및 조각이 편리한 면이 있어요. 물론 코 성형의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은 실리콘을 콧대의 모양에 맞게 잘 조각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이 실리콘의 장점을 잘 나타내는 가장 특징은 캡슐의 형성이에요. 실리콘이 체내에 이식되면 이물질로 인식이 돼서 우리 면역체계에 의한 조직 반응의 결과로 섬유 조직이 증식하게 되는데요. 이 섬유 조직이 실리콘 주변을 마치 배리어처럼 둘러싸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캡슐이에요. 실리콘이 이 캡슐로 둘러싸이게 되면 주변 조직이 실리콘과 유착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하는 경우에 제거하기도 아주 쉽고, 이 캡슐이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얇은 피부를 통해서 보형물이 윤곽이 비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어요. 반면에 이런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흔하지는 않지만 구축 반응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고어텍스는 실리콘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 재료예요. 고어텍스는 무수히 많은 미세 구멍을 가지고 있는 다공성 보형물인데요. 장점으로는 실리콘과 달리 캡슐 형성이 거의 없고 미세 구멍으로 모세혈관, 섬유 조직들이 자라 들어가서 주변 조직과 유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형물의 고정이 잘 되는데요. 대개 수술 후 일주일 뒤부터 이런 유착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지만 고어텍스의 단점 역시 이 미세 구멍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고어텍스는 장기간 압력을 받게 되면 잘 찌그러지거나 눌리게 돼서 그 높이가 감소하거나, 수술 후에는 콧대의 굴곡을 커버해서 반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굴곡진 콧대 위에서 계속 눌리다 보면 보형물 바닥 쪽에 원래 코에 있던 매부리나 굴곡이 다시 그대로 드러나기도 해서 형태나 모양에 대한 예측성이 좀 떨어져요. 장기적으로는 한 50% 정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앞에서 고어텍스가 유착이 잘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 제거가 아주 어렵고 제거 시에 주변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도 많아요. 염증률이 실리콘하고 별 차이 없다는 연구도 많긴 하지만 닥터진이 보기에는 고어텍스 염증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고어텍스의 미세 구멍은 세균의 침투는 가능하지만 면역세포는 들어갈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인데요. 1년 또는 2년이 지나서 염증이 나중에 발생하는 지연염증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실리콘하고 고어텍스하고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한 15년쯤 전에 한창 코성형 재료로 고어텍스가 각광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고어텍스를 한창 밀던 병원들에서는 고어텍스가 실리콘에 비해서 부드러워서 더 자연스럽다고 막 광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건 실리콘 조각을 잘 못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마케팅의 측면도 있어요. 고어텍스로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도 더 비쌌지만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목을 더 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마케팅이에요. 최근에는 고어텍스는 점점 사용하는 곳도 줄어들고 콧대 보형물로는 실리콘이 다시 대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이것은 실리콘의 표면을 얇은 고어텍스 시트로 덮은 복합체인데요. 나름 두 보형물의 장점만을 취해서 만든 보형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실리콘의 캡슐 형성과 고어텍스의 과도한 유착 등 단점만 더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예요. 만드느라 애는 많이 썼지만 코성형 부작용도 좀 알려주세요. 겁나서 뭘 못하겠어요. 아무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은 염증인데요.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오염, 감염 등이 원인이 되는데 염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기 힘들지만 코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코 안에 수술 상처가 아무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코 안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소독되지 않은 손이나 면봉으로 코 안을 후비거나 하면 완전히 낫지 않은 수술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발생하게 돼요. 또 특히 중요한 원인은 담배인데요. 내가 담배를 피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100%예요. 100%. 다른 분이 피는 담배 연기도 염증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붓고 아프고 열감이 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염증 때문에 요 미간 부위에 고름이 차거나 하게 되면 보형물이 고름 때문에 밀리게 돼서 코가 삐뚤어지고 아바타처럼 미간 사이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변형이 올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빛의 속도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일단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소독하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통은 하루 이틀 만에 염증이 씻은 듯이 낫게 되니까 그다지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빨리만 조치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염증이 확실하게 나았다 싶으면 다시 보형물을 삽입할 수도 있긴 한데요. 닥터진 경험으로는 염증이 생긴 분들은 캡슐이 비우되면서 보형물을 제거해도 원래 코 높이로 완전히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형물 없이 코가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재수술을 하지 않는 분들이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염증이 생겨서 고생은 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변이인데요. 보형물의 조각이 잘못됐거나 고정이 잘 안 되었거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보형물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 것으로 보형물을 사용하는 모든 수술은 다 변이의 가능성이 있어요. 고어텍스는 고정이 잘 돼서 변이가 잘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리콘을 잘 조각하고 골막 아래로 잘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실리콘도 그다지 문제되진 않아요. 세 번째는 구축 반응인데요. 여러분들이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발생하면 정말 대박이지만 절대로 흔한 부작용은 아니에요. 감염, 염증, 혈종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캡슐이 형성되는 면역 반응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캡슐이 점점 두꺼워지고 오그라드는 구축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것 때문에 코끝이 들창코로 변형되거나 보형물 주변이 툭 붉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보형물의 비침과 돌출이에요. 보형물의 높이가 과도하게 높거나 폭이 너무 넓거나 좁아 보이는 것 등은 수술 시에 보형물의 디자인이 적절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염증 과정에서 보형물이 구축의 힘에 의해서 변이가 되거나 피부를 얇게 만들다가 결국 피부를 뚫고 나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축 반응이나 돌출 등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염증이 생겼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요. 수술 후에 세심하게 경과 관찰을 하고 염증이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으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오늘도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